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 왕이 등장하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이런 이야기들을요, 완전히 다른 렌즈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익숙한 정치 체제, 왕정을 우주의 법칙, 즉 명리학으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의 정치 시스템을 마치 한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듯이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독특한 발상이죠? 오늘 왕정이라는 절대 권력의 구조를 바로 그 명리학적 관점으로 한번 속속들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왕정의 핵심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힘, 즉 권력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딱 한 점, 바로 왕에게로 전부 쏠리는 구조. 이게 핵심이에요. 명리학에서는요, 한 나라의 모든 권력, 법, 질서, 이런 통제하는 힘을 전부 묶어서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왕정체제에서는 왕이 이 관성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국가인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럼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왕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주인공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격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나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중심이 되는 글자를 일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분석에서도 똑같습니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사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주의 주인공, 즉 일간은 누가 될까요? 네,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운명이 곧 나라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정말 막중한 책임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만약에 왕, 즉 일간이 강하고 중심이 딱 잡혀있는 신강한 상태라면 나라는 안정되고 번영해요. 하지만 반대로 왕이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신약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옆에서 간신들이 돈으로 꼬드기거나 쾌락에 빠지게 만들면 거기에 쉽게 넘어가서 통치력을 잃고 결국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왕이 독점한 그 권력, 관성이라는 게요, 결코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 힘은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걸 파괴하는 폭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권력의 주 얼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왕이 현명하게 통치를 하면요, 그의 권력은 백성들에게 안정과 보호를 주는 전관이라는 좋은 힘으로 작용해요. 하지만 그가 폭정을 일삼기 시작하면 그 똑같은 권력이 폭력과 억압으로 변질돼서 나라를 위협하는 칠살이라는 아주 파괴적인 에너지로 돌변합니다. 이름부터가 좀 무섭죠? 칠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왕권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고 또 무엇이 그 왕권을 무너뜨리는 혁명을 일으키는 걸까요? 이제 그 우주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의 가장 강력한 아군, 그리고 왕국 안정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요, 바로 신뢰입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부여하는 정통성, 그리고 믿음이죠. 명리학에서는 이 신뢰와 지혜, 정통성을 인성이라는 에너지로 봅니다. 이 인성이 바로 왕을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 같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무서운 폭정의 에너지, 칠살이 막 날뛰려고 할 때 이 인성이 그 힘을 딱 제어해서 안정적인 왕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칠살이라는 폭정이 왕국을 위협할 때 지혜와 신뢰인 인성이 그 위협을 스펀지처럼 싹 흡수해서 순화시켜요. 그리고 오히려 왕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죠. 이걸 살인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의 신뢰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왕이 백성의 신뢰, 즉 인성을 잃어버리고 폭정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꾹꾹 억압받던 백성들의 의지가 마침내 무기가 되어서 왕을 겨누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식상이라는 새로운 에너지가 등장합니다. 식상은 본래 백성들의 자유로운 의지, 표현, 창의력,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억누르면 이 에너지가 분노와 저항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혁명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혁명의 불씨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국의 경제, 즉 재물이 어떻게 관리되는가 역시 왕조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국가의 경제, 세금, 자원, 이런 모든 물질적인 부를 명리학에서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왕은 이 재성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왕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백성의 재물을 지나치게 착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극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돼요. 먼저 왕의 탐욕이 백성의 신뢰, 즉 인성을 파괴합니다. 이걸 탐재괴인이라고 해요. 신뢰를 잃은 백성들은 결국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치겠죠. 이들이 겁재라는 세력으로 변해서 아예 왕실의 부를 빼앗으려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밀란이나 농민봉기의 명리학적 해석인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왕은 신뢰를 잃고 재물을 탐하고 백성의 분노는 쌓일 대로 쌓였을 때 왕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정해진 서사의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지는 거죠. 억압되었던 백성의 분노, 즉 식상의 에너지가 더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의 서막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격돌이 벌어집니다. 백성의 의지인 식상이 왕의 폭정인 칠사를 직접 공격하는 식상제살의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이건 시민의 힘이 낡은 권력 구조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바로 그 혁명의 순간을 명리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충돌의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낡은 질서는 파괴되고 폭압적인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한 왕조가 무너지는 건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억압받던 백성의 의지가 낡은 권력의 속박을 깨부수기 위해 일어서는 마치 정해진 운명과도 같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명리학적 틀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연 어떤 종류의 운명을 그려나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